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려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권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구성심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부장 이규민입니다. 병원의 수술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병실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24시간 상주해서 지켜보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병실에서 발생하는 간병인 폭력 사고를 즉각적으로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투약시다,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을 교육하기 위해 수시로 병실을 방문할 때 간혹 환자가 계속 위축되어 부동 자세로 있는다든지 기저귀 교환이 잘 안 돼요. 생식기 주변에 발진이 생겼다든지 몸에 새로운 멍이 생겼다든지 원인 없는 출혈이 있을 경우 주의를 주고 재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개선의 변화가 없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즉시 간병인 업체에 연락하고 보호자에게 알려 사실관계를 알리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병원과 간병인 업체는 별개 기관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이 직접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간병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측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여 직접 간병인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간병업체에 대한 정보와 간병인에 대한 그 개인정보, 즉 간병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경력, 그리고 성실성, 책임감 등 업무 태도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가 없으므로 간병 회원의 교육과 그 서비스 질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도 지금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간병 문제는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간호와 간병이 무슨 차이인 줄 혹시 아시나요?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은 간병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요양보호는 간병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간병이란 건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인데 간호라는 말, 간병이라는 말, 요양보호라는 말, 돌봄이라는 말이 사실상 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름만 계속 바꿔가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칭 그대로 간호와 간병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 팀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 이상 간병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평균 약 2, 3만 원 내외면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동에 상주하던 가족이나 사적 간병인이 사라짐으로써 외부 음식 반입이나 방문이 없어 환자의 감염 요임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입원 서비스에 대해 90%가 만족했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만족도 및 재이용 의사 비교 연구에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재이용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간호사들로만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작을 하고 나니 간호사들이 기본 간호라고 일컫는 기저귀를 가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바쁜 것도 사실인데 과연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환자가 요구하는 거를 간호사가 전부 가서 다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은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못 보냅니다. 오히려 간호 요구가 낮고 손이 덜 가는 환자들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보내놓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조사를 하였는데요. 결과에서는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시간, 그리고 전문성이 고려된 기본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환자의 중증도가 간호 인력의 업무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어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입원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상 의료 행위로 보는 것들은 의료인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콧줄을 이렇게 꼽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링거를 막고 있고 인공호흡기 비슷한 걸 달고 있어서 가래 같은 걸 빼줘야 되는데 그 가래 빼는 행위도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르칠 때 요양보호사들한테 이건 의료 행위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보호자가 그냥 환자 옆에 붙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그러면 간병인은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제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차피 못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사람은 기본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이어야 되는 거죠. 간병인 업체도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업체도 많겠지만 회원 관리를 위한 교육과 평가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도 간병인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간병인 업체 소속 회원임에도 간병인 당사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소속된 관리 부처가 없으니 이제 고령화는 점점 빨라져 간병 요구도는 증가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서의 간병만 얘기하고 요양병원 협회가 간병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니까 그게 초점이 맞춰져서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간병은 우리 집에서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전체에 존재합니다. 이 전체에 존재하는 간병의 요구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지 제도를 논의할 수 있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고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관점으로만 논의를 하는 거는 너무 좁은 관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